단국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대비 출제 예상 유형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국대의 시험 시간은 모두 2시간이 주어지며 그리고 세계문항 600자 3개를 서술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800자 분량인데 제시문의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시간이 넉넉하다는 것이 시험 본 학생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차분하게 답안 작성하셔도 될 것이고, 답안지 분량을 지키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단국대 답안지 형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자 분량을 요구하는 1-1 답안지이고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 단어를 여기다 딱 꼬린시키면 될 것입니다. 210자, 220자 즉 한 10% 정도의 분량 여유를 더 주고 있고, 400자를 서술하는 1-2의 경우도 여기까지 활용해서 마지막 글자를 이 안에 꼬린시키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글자가 이 안에 들어간다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600자 서술의 원고지도 최대 분량을 660까지 주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마지막 단어를 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단국대는 연습지를 함께 제공을 합니다. 따라서 연습지 활용하셔서 문장 간단하게 메모하신 뒤 옮겨 쓰시면 될 것이고, 단국대 측에서는 이례적으로 논술도 중요하지만 국어 규범 능력, 즉 맞춤법, 표준어, 문법적 문장도 평가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만큼 주술 정확히 맞추시고 단어, 적절한 단어, 구어식 단어 걷어내는 그러한 답안 작성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시 이건 모든 대학의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남용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제시문을 활용하되 자신만의 표현으로 개념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제시문을 활용하라 이런 요구가 될 것이고, 답안지에 제발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 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시험 끝 이런 식의 표시라든가 아니면 문제 절라 어렵다 이런 식의 표현, 그리고 교수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이런 식의 아부성 발언이나 단국대 꼭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청탁성 발언 모두 답안지를 실격시키는 그러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대 측에서는 흑색 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연필 사용이 불가한 대학입니다. 따라서 흑색 펜을 가지고 가되 다행히 수정 테이프를 허용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따라서 수정 테이프 한 2개 정도 하나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가져가시고 지금부터 볼펜으로 이렇게 답안 작성하는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 중에서 연필로 살짝 먼저 쓰고 그 위에 볼펜으로 쓰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칫하면 이게 실격이 됩니다. 답안지가 몹시 지저분해지고 실격이 될 수 있는 만큼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지워지는 볼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지워지는 볼펜이 막상 써보면 제대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몹시 답안지가 지저분해지는 만큼 그러지 마시고 수정 테이프와 볼펜으로 평소 답안 작성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국대 논술의 결과를 보게 된다면 모두 3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1번 문제가 이렇게 2개로 분리돼서 1-1, 1-2 이렇게 출제가 되는 만큼 전체적으로는 4개 문항이지만 크게 3개 그룹군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중에서 이렇게 하를 오가는 그런 대학입니다. 교과서적 지식을 충실하게 묻고 있는 만큼 지시사항에 따라서 평이한 서술 해주시면 될 것이고, 영어 지문은 출제되지 않고 수리 지문 없고 도표는 문제 3번에 거의 포함돼서 출제된다. 그렇지만 도표를 읽어내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핵심적인 메시지만 간추리면 된다. 이렇게 부담 없이 도표를 보셔도 될 것이고, 전체적인 서술의 방향은 독해와 독해 적용까지입니다. 창의적 서술은 거의 없고 견해나 대안의 서술도 역시 제시문을 토대로 전개되는 만큼 자신의 독창적인 서술은 요구하지 않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3개 문항의 제시문 구성을 보게 된다면 시문학과 문학, 산문문학이 빈번하게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1, 2번 그리고 3번에서도 문학지문이 비문학지문과 함께 섞여서 각 문항당 3개에서 3, 4개 정도, 특히 문제 1번에서는 시문학이 대부분 포함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바로 도표가 포함된다. 따라서 각 문항의 답안을 작성할 때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반영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라겠고, 일반적으로 문제 1번에서는 주제어 관련 요약하라 이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주제어를 찾아내고 관련해서 요약한 뒤 이것을 활용해서 다른 제시문을 설명하거나 역시 요약하라.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공차서술 그리고 분석한 뒤 비판하라.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도표의 해석과 문제점의 추론과 해법 이런 식으로 전개된다고 보면, 문제 1번에서는 요약형의 문제,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비판형의 문제, 문제 3번에서는 해법형의 문제, 이렇게 각각 문학의 일반적인 특징을 대략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국대 논술의 출제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보면 2011학년도부터 논술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학년도 수시 2차 여기까지는 지금과는 문제 형태가 다소 다릅니다. 특히 1번에 있어서 이때까지는 핵심적인 구절을 찾아내라 이런 요구를 하다가 이 구절을 찾는 것이 다소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2014학년도 수시 대비 모의고사 문제부터 현재와 같이 이렇게 핵심 주제어를 찾는 문제로 탈바꿈을 했고,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습해서 내려오시게 된다면 현재 유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단국대 유형을 연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 유형 정리에서는 18학년도 수시 대비 유형 정리에서는 17학년도 기출 오전 오후 문제 2개, 그리고 2018학년도 수시 대비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3개의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토대로 해서 단국대 유형의 특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오전 문제에서는 1-1에서 산문문학을 출제를 하면서 주제어를 도출하라. 그리고 이러한 주제어를 가지고 두 번째로 시문학을 해석하고 비문학을 요약하라. 이러한 식의 200자, 400자,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관점을 제시한 뒤 비판하라. 이것을 600자를 요구를 하고 있고, 문제 3번에서는 관점을 적용해서 해석한 뒤 문제점을 추론하고 이 문제점은 관점에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것이었고, 이러한 추론을 토대로 해서 해법을 제시하라. 따라서 문제 첫 번째 이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 2번에서 제시문 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렇게 좀 주관적인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해서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몹시 당황스러웠는데, 올해는 그런 일 없이 객관적인 문제가 출제되리라고 일단 믿어봐야 될 것이고, 2017학년도 의문제에 있어서도 1-1에서는 주제어 도출한 후 요약하라. 근데 이 경우 시문학을 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시문학을 자신이 해석해서 핵심어를 도출한 뒤 요약하고, 역시 1-2에서도 시문학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둘이 관련성 내에서 요약하라. 따라서 1-1에서 핵심적으로 도출된 단어를 반드시 염두에 두신 뒤 1-2를 이렇게 요약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문학에서 1-1에서 도출된 단어가 뭐 버팀목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어휘라면 1-2를 쓸 경우에는 이 버팀목을 상호 공존과 협력이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풀이해서 이것을 적용해서 요약을 하라. 이런 당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역시 문제 2번에서는 공차서술 그리고 추론한 뒤 비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비판하라 이런 문제가 출제됐을 때는 막연하게 잘못되었다, 틀렸다, 잘해보자, 명심하자 이런 식의 서술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논거를 잡아서 그 논거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조목조목 따지는 그러한 식의 서술 해주셔야 될 것이고, 역시 문제 3번에서는 관점을 적용해서 도표를 해석한 뒤 문제를 추론하고 해법을 제시하라. 여전히 오전 오후 유형이 동일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올 모의고사에서도 1-1에서는 주제어를 도출한 뒤 요약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이때는 산문문학 평론을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에서는 시 혹은 산문에서 주제어를 찾아라. 이때 주제어라는 것은 소재가 아닙니다. 소재가 아니라 그것의 핵심적인 의도를 드러내는 단어를 찾아내는 것이다.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된다고 해서 그게 주제가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소재가 아니라
단 하나라도 한 번 등장하더라도 주제를 반영한 단어를 반드시 찾아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0점 처리를 한다, 이렇게 단대 측에서 밝히고 있고, 역시 1-2에서는 주제와 관련해서 이때는 편견이었는데 이 편견이라는 어휘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편견이란 단어를 활용을 하셔야 될 것이고, 역시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편견이 어떻게 작용한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적시하면서 답안 후반부 전개하시기 바라겠고, 문제 2번에서는 공통점 제시와 비판, 그리고 역시 3번에서는 관점을 적용해서 문제 상황을 해석하고 해법을 제시하라. 이때는 도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은 경제의 외부 효과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 상황을 해석하고 이것을 막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문항의 전개 과정을 보게 된다면 말씀드린 대로 1번은 요약서술의 성격이 강하고, 문제 2번에서는 관점을 토대로 비판하는 서술이 포함되며,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문제 상황을 제시한 뒤 해법을 제시하는, 해법을 학생 스스로 관점에 따라서 제시하는 이런 문항 전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대 유형을 정리해서 보게 된다면, 먼저 첫 번째 1번과 관련해서는 1-1의 경우 문단 나누기 하지 마시고 핵심 주제を곧바로 제시한 뒤 이것과 관련해서 산문문학이나 시문학 압축하되 줄거리를 늘어놓지 마시고 그것을 개념적으로 분석하라,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역시 1-2 요약에서도 1의 주제어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것을 활용해서 요약 혹은 설명서술을 한다. 만약 1번에서 나오는 시어가 지나치게 상징적인 시어라면 그것을 상호협동, 공존 이런 식의 개념적 어휘로 전환한 뒤 활용해서 요약할 것, 역시 문단 나누기 가급적 하지 않는다. 따라서 1-1과 1-2는 전체적으로 한 문단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문제 2번과 3번의 경우 두세 문단, 많아봐야 두세 문단입니다. 세 문단 이상 절대 나누지 마시고 주어진 관점을 설명하라까지 한 문단, 그리고 비판하라까지 두 문단, 그리고 문제 3번에서는 관점을 적용해 해석하고 문제를 도출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안을 제시하는 세 문단, 이런 식의 기계적 구성해 주시면 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비판의 경우 주어진 관점을 활용하셔서 구체적 논거를 조목조목 따지듯이 이렇게 공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와 그저 다른 상반된 입장의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왜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꼬집어서 답안을 전개하는 것이 비판인 만큼 상대와 상반된 입장을 대조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당신이 왜 틀렸다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공격하는 서술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해법과 대안의 경우도 주어진 관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십시오. 캠페인을 벌이고 공익광고를 하고 이런 식의 상투적인 말 하지 마시고 관점 내에서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법과 대안 제시하라. 따라서 문제 2번에서는 대략적으로 2개 문단 관점을 제시하고 비판하는 것, 문제 3번에서는 3개 문단 해석하고 문제 도출하고 그리고 대안 제시하는 이런 정도. 따라서 1번은 문단 구분 없고 2번은 문단 2개 문단, 3번은 3개 문단, 이렇게 기계적으로 외워서 적용하셔도 낭패 보지 않고 시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표의 경우 그다지 까다롭지 않습니다. 중심적인 메시지만 추출하시면 될 것이고, 한 개 정도의 수치가 필요하시면 언급하시되 그렇지 않으면 수치를 잔뜩 나열할 필요가 없는 대학,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3번 600자 서술에 있어서 매듭 부분에 선명한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 비유, 유추, 예시 등 이런 것이 떠오른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짧게 활용하시면 채점자에게 강한 인상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비교하라 이러한 지시사항이 등장하게 된다면 간략하게 공통점 서술하신 뒤 가나를 압축 정리하고 다시 차이점의 기준 서술한 뒤 가나를 재정렬하는 그러한 서술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통주제 이것을 써주고 차이점의 기준을 쓴다, 이러한 공차서술 잊지 말고 전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국대의 경우 교과서적 지식을 많이 묻는 만큼 청원 채널의 배경 지식에 탑재된 시장 실패 분노의 포도, 그리고 게임이론, 기능론과 갈등론, 샐러드볼과 용광론 정도를 한번 듣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많은 기출이 있는 분야인 만큼 한 번 정도 정리를 하시길 바라겠고,
높아심에서 이제 마지막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한 편입니다. 차분하게 서술하시기 바라겠고, 원고지 사전 안배에서 구성의 안정성 앞부분을 지나치게 많이 써서 후반부 서술을 놓치는 일 없도록 문제 2번의 경우 2개 문단, 3번의 경우 3개 문단 정도로 이렇게 끊어 놓으시고 연필로 끊어 놓으신 뒤 답안 다 작성하신 뒤 이 끊어 놓은 부분은 지우고 나오시면 될 것입니다. 글씨체 통일시키십시오. 처음에는 차분히 썼다가 나중에 날아가는 그런 글자 쓰게 된다면 신뢰도가 뚝 떨어지게 되는 만큼 글씨체 통일해서 또박또박 답안 작성하시기 바라겠고, 소설이나 예화, 시문학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줄거리 내용 이런 것들을 잔뜩 늘어놓지 마시고 핵심적인 개념어만 도출한다면 그 개념어를 중심으로 해서 압축 서술하라, 줄거리 늘어놓지 마라, 이런 당부 말씀 드리겠고, 배경 지식에 원고지 교정부, 원고지 사용법이 간략하게 있지만 수정 테이프를 허용하는 만큼 반드시 수정 테이프 2개 정도 준비해서 시험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캠퍼스가 이전하면서 최첨단 IT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는 단국대 죽전 캠퍼스입니다. 내년엔 반드시 여기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마칩니다.